네, 안녕하세요. 연주하는입니다. 오늘은 조립제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그 뭐지? 아직 조립제법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번 시간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하면 된다. 이렇게 몫을 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아직 우리가 조립제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 조립제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이 뭐냐면 그 말대로 제법이에요, 제법. 즉 나눗셈 하는 방법이에요. 나눗셈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예전에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나눗셈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죠? 좀 더 쉬우니까 이런 방법을 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예를 한번 바로 들어보죠. 만약에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6을 어, x 플러스 2로 나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거는 원래 우리가 나눌 때는 전통적인 방법은 이런 방법을 썼죠. 5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0x 마이너스 6 해가지고 요거를 쭉 해서 x 플러스 2 해가지고 얘를 없애주려면 얼마를 이게 없어지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되죠? 2x 제곱을 곱해주면 2x 세제곱 플러스 요거 두 개 곱하면 4x 제곱 이렇게 해서 빼줘가지고 x 제곱 플러스 0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뚜뚜뚜 푸는 방식이겠다, 그죠? 이렇게 푸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이렇게 이렇게 커 이게. 자 이렇게 하지 않고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1차식일 경우에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해. 여기 있는 개수만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수가 2, 5, 그 다음 1차식의 개수는 없으니까 0, 마이너스 6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얘를 제로로 만드는 값을 여기에 적어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바로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얼마죠? 2. 그리고 얘와 얘 두 개는 곱해서 여기로 가져가요.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더해요. 아까 나눗셈 할 때는 빼줬죠. 요거는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얼마요? 1. 그리고 얘랑 또 어떻게 돼? 곱해져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얼마죠? 얘랑 곱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다음 요거는 또 더해요. 얼마야? 마이너스 2. 얘랑 또 곱해요. 그러면 4. 됐죠? 요거 두 개 더해요.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맨 마지막에 남은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몫인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몫이 그러면 뭐냐면 몫은 여기서부터 상수항인 거예요. 상수항 1차식, 2차식 하게 되면 몫은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나머지는 바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이렇게 되면 쌤이 또 뭐 써보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 뭐 써보라고 할 것 같아요. 나눗셈식을 써보라고 하겠죠. 어떻게? 자, 위에 주어져 있는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6을 뭘로 나누면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뭐예요?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리고 나머지가 2 이런 식으로 요 나눗셈식을 반드시 적어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대표적인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쉽죠?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립제법을 한번 정리하고 가죠. 자, 조립제법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립제법. 이게 사실은 뭐 수학적으로 뭔가 논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쉽게 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하자면 이건 거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전적인 방법보다는 더 쉽죠. 나머지를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요? 쉽게 구하는 방법인 거죠. 훨씬 쉽죠. 우리가 나머지 하는 것보다는. 근데 여기에 항상 뭔가 쉽게 된다는 얘기는
제한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어떤 제한 조건이냐면 바로 요거. 단순한 1차식이 아니고요. 1차식 중에서도 최고차항이 1인 이 1인 그러니까 x-알파 꼴로 나누었을 때만 나눗셈이 가능한 거야. 이해되나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 하나 엑서사이즈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엑서사이즈 하나 더 보죠.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을 이번에는 이것처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2인 거 해보죠. 1이 아닌 이걸로 나눴을 때를 해봐요. 자 그러면은 자 조립제법은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x-알파 즉 x의 개수가 1인 요 1차식으로만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지금 이거는 지금 보니까 못과 나머지가 어때요? 저기 나누는 식이 최고차항이 1이 아니고 2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걸 조립제법으로 풀 수는 없어요. 알겠죠? 하지만 좀 편법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풀 수는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냐면 이거랑 똑같은 식인데 이거를 뭘로 나누는 걸로 생각해 보냐면은 x-2분의 1로 나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요걸로 나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 식을. 알겠죠? 자,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어차피 얘가 제로로 만드는 값은 똑같이 2분의 1인 거죠. 얘로 나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다고 한번 풀어 볼게요.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개수만 가져오면 2, 3, 마이너스 8, 7 그러면서 찍찍 얘를 제로로 만드는 값 2분의 1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준다고 해서 얘는 그대로 내려와요 2 얘와 얘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곱해서 올라와요 얼마입니까? 1 요거 두 개는 더해줘요 4 곱해줘요 여기로 가요 그럼 얼마요? 2 그 다음에 더해줘요 마이너스 6 자 곱해줘요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곱해서 여기로 갑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더해줘요 얼마? 4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놈이 뭐가 되는 거? 요게 나머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요 놈이 뭐다? 요 놈이 몫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식을 어떻게 적어줄 수 있을까요? 원래 있던 식을 적어주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은 뭐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2분의 1에 몫이 얼마예요? 여기는 얘가 몫이죠.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 그리고 나머지가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거는 이걸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건데 이걸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지금 구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요런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시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바꾸고 싶냐면 요 모양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2x 1로 나눈 요것과 요거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만 바꿔지면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식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요것과 요 식은 다 똑같은 거예요 세 식은. 그럼 이걸 어떻게 변형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냐? 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2만 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얘가. 근데 2만 곱해 놓으면 원래 식이 변형되니까 여기에 2분의 1 이렇게 주면은 원래 식과 똑같죠? 약분돼 가지고 약분돼서 똑같죠?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변형될 거냐면 이게 이렇게 변했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변해요? 2로 나눠주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그리고 나머지는 변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야? 바로 이걸로 나눈 몫은 얘고 나머지는 얘다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립제법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조립제법은 그 말대로 제법 나머지를 그러니까 나눗셈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인데 좀 더 쉽게 하기 때문에 제한 조건이 있다. 어떤 제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x-알파 이 꼴일 경우에만 못과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도 식을 적절하게 변형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알겠죠? 물론 조립제법이 나중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나눗셈 법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이 두 문제 정도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별 문제 없어요. 자, 오늘 끝!